최근 원전 관련주들이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죠. 이는 한국 원전 산업이 가진 핵심적인 몇 가지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 한국 원전 산업은 압도적인 건설 경험, 경제성, 안정성 같은 또 국내 생태계에 있는 숙련된 인력들, 미래의 SMR 사업까지 선도적인 위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들 주목받는 데는 명확한 이유들이 있고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인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 세 가지 종목들 체크하시면서 관심권에 갖고 계시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체코 원전 수주로 인해서 앞으로 원전 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한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 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이 미국,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한 것은 사실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이는 한국 원전 산업이 가진 어떤 핵심적인 몇 가지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인데요. 최근에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든지 또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정말 안정적이면서 또 경제적인 전력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국형 원전은 다른 원전 모델 대비해서 건설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라고 하는 정말 매우 특별화된 강점을 갖고 있죠. 지난번에 그 UAE 바카라 원전 사례에서도 입증된 부분이고요. 또 체코 입찰에서도 한국의 경제성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그 안정적인 건설을 통한 납기 준수예요. 원전 건설 같은 경우에 막대한 자금, 기술력, 거기에 이제 수십 년 걸쳐가지고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건설을 완료할 수 있는 그 납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쟁국들 같은 경우에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빈번하게 지연시키거나 또는 초과 비용을 달라거나 이런 걸 겪으면서 신뢰도를 잃었는데 반면에 한국은요. UAE의 바카라 원전을 예정된 납기에 맞춰서 성공적으로 건설했고 또 운영하면서 그 역량을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계획대로 완공하고 운영까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뢰성, 이게 바로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이 아닐까요? 세 번째는 국산화율 95%의 어떤 독자적인 기술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형 원전이 설계, 건설, 또 운영, 그리고 핵심 기자재까지 95% 이상이 국산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해가지고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게 했고 또 비상시에는 자체적인 유지 보수라든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독자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차세대 원전 개발에서도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원자로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설계, 더 나아가서 건설까지 원전 산업 전반에 걸쳐서 탄탄한 어떤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자재 수급, 품질 관리 가능하죠. 그리고 원전 건설하고 또 운영을 했었던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모자란데 대한민국은 다르거든요.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고 이걸 볼 때 과거 원전 건설을 중단했었던 미국 같은 경우의 인력 부족 문제가 대비되는 우리들만의 대한민국만의 강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한국 원전 산업은 압도적인 건설 경험, 그 다음에 공기 수준, 그 다음에 경제성, 그 다음에 안정성 같은 또 국내 생태계에 있는 숙련된 인력들, 거기에 미래의 SMR 사업까지 선도적인 위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이런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중요한 이정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국 원전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 어쩌면 강력한 신호탄이 아닐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정책으로 원전으로 돌아가는 추세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대한민국의 원전 수주를 논하기 전에 우선 먼저 전 세계가 다시 원전에 주목하는지 또 왜 주목하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한 흐름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사실은 인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챗 GPT 같은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류 문명이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 이면에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 소비가 따르고 있는데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원전 활용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기저 전력은 이제 필수가 됐죠. 그 두 번째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면서 자국 내에서의 안정적인 어떤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지금 뛰어 올랐거든요. 또 값비싼 화석 연료 대신에 자립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한 원자력의 중요성이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탄소 중립이죠. 전 세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줄이고 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에는요 재생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간헐성이라고 한계가 좀 명확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안정적으로 대량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하니까요. 이처럼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정책은 명확하게 원전 중심으로 회귀하고 있고 이를 볼 때 한국 원전 산업에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유력한 수주 후보지들을 살펴보게 되면 폴란드는 현재 가장 유력한 수주 후보지인데요. 우리나라하고 협력을 좀 논의 중에 있고 한국형 원전을 도입해가지고 원전 2기나 한 4기 정도를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코도 유사한 동유럽 국가라는 점에서는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납기 준수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네옴시티죠.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에너지 수요가 막대한 사우디에도 최소 한 2기 이상의 원전 건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하고 사우디하고는 이제 오랜 중동 사막 기후에 적합한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렇다 보면 강력한 경쟁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루마니아도 있는데요. 세르나보다 원전 2로 설비 개선 사업을 수주하고 그 인연을 맺었고 또 추가 원전 건설이라고 하는 SMR 쪽에 대한 도입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국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튀르키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한국형 원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형 원전에서부터 한국형 SMR 시장까지 대한민국 시장은 정말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형 SMR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하고 SMR 쪽에서의 주기기 파운드리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으니까요. 향후에 또 글로벌 SMR 시장이 본격 개화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도 정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 원전 산업은 독보적인 경쟁력이라든지 또 강력한 글로벌 수요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 수주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요. 체코 수주는 그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또한 올해 들어 260% 넘게 상승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고점이라 할 수 있을까요? 260% 정말 놀라운 상승률이죠. 분명 여러분들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한데요. 제 대답은 단기적인 관점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래 가치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원전 수주 잔고의 확장성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란드, 사우디, 루마니아 같은 향후 몇 년간 수십조 원 규모의 대형 원전 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수주전에서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고 현재 주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 수주 가치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가 추가로 확정이 될 때마다 주가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잠재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그 SMR 시장의 폭발력인데요. 사실 이 SMR 시장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 2030년 정도나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SMR 시장의 핵심 주요 기기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그러면 선점 효과를 먼저 누릴 수 있겠죠. 또 SMR이 상업 운전을 시작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수록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사업 부분은 폭발적인 매출, 폭발적인 이익 창출할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요, SMR 사업의 초기 가치만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세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 종합 솔루션 기업, 이거에 대한 평가인데요. 단순히 원전 주요 기계 제작사를 넘어서 해상 풍력이라든지 또 수소 터빈 같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에요. 이 밸류에이션 방식 자체를 좀 변화시킨 거고, 기존의 제조업 기반의 저평가에서 벗어나서 성장주로의 어떤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세 번째로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전 세계적인 원전 부활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가 트렌드를 바탕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SMR과 또 해외 수주라고 하는 성장 동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점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크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단기간의 가파른 상승은 단기적인 과열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기업 분석, 또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래 가치의 프리미엄을 부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원전 산업에서는 가장 이익률이 높은 산업군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원전 산업은 규모라든지 복잡성, 다양성, 굉장히 기술력이 심도 있게 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되는 그러한 산업인데, 그 가지 밸류체인은 한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우선 설계하고 이제 엔지니어링 분야 같은 경우에 원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안정성이라든지 효율성, 경제성 모두 고려해가지고 원전 전체의 기본 설계를 좀 담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고도의 기술력이라든지 또 안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한전기술 대표적입니다. 한국형 원전 설계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전기술 같은 부분들이 설계, 엔지니어링 쪽에서의 독특한 그런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자재 제작 분야인데, 원전 쪽에서의 핵심 설비인 원자로라든지 또 증기 발생기 같은 터빈 발전기 같은 이런 제작을 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이쪽 설비는 안정성하고 굉장히 직결되죠. 그래서 기술력이라든지 정밀한 제작이 가능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제작 분야인데, 여기에 특출난 회사가 하나가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국내 유일의 원전 주요기기 제작사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이니까요. 이제 세 번째는 건설이라든지 시공 쪽인데, 설계 도면 바탕으로 해가지고 원전 구조물을 건설하고 주요 기자재 설치하는 단계인데요. 다만 이제 막대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공정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건설 업체 중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같은 여러분들이 익히 한 번씩은 들어보실 만한 이런 기업들이죠. 대형 자금이 필요한 부분들, 또 운영이라든지 정비까지 맡아야 되기 때문에 원전의 수십 년 수명을 책임지는 정말 중요한 분야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는 그런 분야여서요. 주요 기업들이 한수원이 원전 운영을 총괄을 하고, 또 한전 KPS가 원전 정비나 유지 보수를 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 KPS 정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 같은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밸류체인 중에서 어떤 분야가 가장 높은 이익률을 창출할까요? 라고 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주요 기자재라든지 설계 그리고 엔지니어링 분야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요 기자재 제작은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자로라든지 증기 발생기 같은 원전의 핵심 부품은 사실 아무나 만들 수 없거든요.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어떤 기술력, 또 설비 투자,
또 엄격한 안전관리 같은 이런 부분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극소수 기업만이 독점적으로 영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은 뭐 설계라든지 엔지니어링 쪽인데요. 한전 기술이죠. 원전 설계는 전체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초기 단계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전 설계해봤던 경험, 뭐 인허가에 대한 노하우 같은 거 필수적인 거죠. 기술력하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어떤 지식 서비스에 가깝기 때문에 원가는 굉장히 낮지만 부가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전 산업에서 어떤 초격차 기술, 독점적인 지위, 그걸 통해서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또는 설계하거나 엔지니어링하거나 이런 분야가 가장 높은 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산업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자력 관련주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눈여겨볼 원자력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관심 가질 종목은 K원전의 심장, 그리고 주요 기기의 압도적인 1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한국형 원전의 핵심 원자로 뭐 증기발생기, 터빈 발전기 뭐 이런 기기들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체코 원전 수주가 두산에너빌리티의 어떤 주요 기기 공급 계약으로 직결돼서 이후에 이제 뭐 폴란드나 사우디 같은 이쪽의 추가 원전 수주 시에도 최대 어떤 수혜가 예상이 좀 될 것 같고요. 또 SMR 쪽에 시장이 개화가 되면 두산에너빌리티의 폭발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미리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했고, 또 주요 기기라든지 어떤 주조품, 뭐 단조품 이런 부분들도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든지 시장 지배력을 통해서 K원전 르네상스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강력한 수혜주는 이 회사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상승 흐름으로 전개돼서 74,000원을 찍고 약간 횡보하거나 조정을 보이는 그런 국면인데요. 이 횡보하고 조정을 보이는 이런 국면에서 지켜줘야 될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지켜줘야 될 가격대가 사실은 라인을 그려보면 이 가격대가 지금 58,000원이거든요. 58,000원인데 왜 이 가격대를 찍었냐면, 아시는 것처럼 차트에 있어서의 차트적인 대응 방법은 사실은 요 아래 보시면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었던 요날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의 시초가 부근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량 거래량이 나온 장대 양봉의 시초가가 58,300원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58,300원 부근을 터치하려다가 뭐 터치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횡보하고 기술적인 반등 나왔다가 다시 또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요. 58,3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지켜지는지를 이번에는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만일 지켜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요 아랫단 61선 부근이 48,000원 구간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8,900원 정도 찍히는데 가격대 라인이 5만 원이 라운드 피격 가격이니까 요 48,900원, 5만 원 정도의 라운드 피격 가격대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2만 원짜리가 74,000원까지 굉장히 폭등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다 보여야 되는 지금 구간에서는 섣불리 58,300원이 지지가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지지되는지, 그리고 아랫단에 5만 원이 또 지지가 되는지 요 두 구간을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관심 가질 종목은 원전 쪽에서의 두뇌,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설계 기술력의 한전 기술이에요. 한전 기술이 한국형 원전의 뭐 설계 그리고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원전 종합 설계 기업이거든요. 원전 건설의 첫 단추는 설계거든요. 근데 설계는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산업군에 속하죠. 그리고 이제 신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노후 원전 수명의 연장이라든지 또 원전의 해체 사업도 한전 기술의 그 설계 역량은 필수적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전기술이 원전 산업에서 가장 높은 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설계 분야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그로 인한 기술력이라든지 또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 한전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한전기술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도 가격대에 대한 라인을 제가 하나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이 밑에 가격대가 대량 거래량이 많고 시초가를 시작해서 75,100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이 가격대까지 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급등했었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가격대를 이렇게 터치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었던 첫째 날은 아니고 두 번째 날도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두 번째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었던 시초가, 첫날의 종가 같이 겹치는 이 가격대가 지금 89,000원 정도 나오죠. 강력한 지지 라인이 좀 되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이 89,000원을 깨면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89,000원을 깨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시간이 오면, 물론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한두 번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올랐다 떨어지고 할 건데, 여기 올랐다 떨어지고 한 이후에 큰 상승 흐름으로 전개되려면 다시 한번 어떤 큰 모멘텀이, 그러니까 수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정부 측에서 원전 관련되어 있는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가 되면 충분히 다시 또 상승을 하겠지만,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눌림 있을 때 몇 번 모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경우에는 지금 89,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자리는 정말로 시초가 자리, 앞서 말씀드렸던 대량 거래량 나오는 장대 양봉의 시초가가 한 7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89,000원과 75,000원 사이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도 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한전기술 같은 이런 종목들은 철저히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야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는데, 그 쉼에 있어서 분할 매수하는 자리는 이렇게 네모 박스권 그린 이 자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 번째로 관심 가질 종목은 원전의 지속 가능성을 책임지는 한전 KPS죠. 한전 KPS가 국내의 그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정비라든지 예방 정비 같은 것들, 그걸 담당하는 독점적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이 계속 가동이 되면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캐시카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원전 건설에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많이 걸리지만, 이미 가동 중에 있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는 수요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한전 KPS고요. 당장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원전 산업의 안정적인 운영하고 꾸준하고 견조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필수 기업이 한전 KPS가 아닐까 싶어서 한전 KPS도 차트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 KPS도 대량 거래량이 첫날 있었던 이날,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요 날의 시초가나 종가에 대한 부분들로 라인을 그리면 조금 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대량 거래량이 좀 나왔었던 요 날의 시초가가 지금 52,000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52,000원을 깨지 않는 범주, 그러니까 이걸 저는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52,000원 내외 부근에 있어서의 분할 매수 전략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52,000원 정도의 제가 라인을 좀 너무 폭을 길게 그렸네요. 이 정도. 52,000원 내외 정도 가격. 그렇게 되면 왜 52,000원 내외 정도의 가격이냐면,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량 거래량을 통한 장대 양봉의 시초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아래에 지지되고 있는 61선 라인이 같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61선까지 지지 라인으로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52,000원 내외 구간 온다라고 하면 한전 KPS 같은 이런 종목들 분할 매수하는 전략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한전 KPS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당장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더라도 원전 산업의 정말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종목들 체크하시면서 관심권에 갖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전 기업들의 주가의 가파른 상승세에 따라가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파른 상승세에 따라가도 될까요? 최근 원전 관련주들이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같은 기업들이 수주 목표 달성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또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원전 활성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종목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들어가면 어떨까? 왜 나만 이런 기업을 못 잡아서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포모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들 주목받는 데는 명확한 이유들이 있고 그 명확한 이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인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명확하게 주목받는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한 달성. 그러려면 원자력 발전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 회귀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고 원전 생태계 강화가 국정 과제로 추진되면서 원전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또 기존의 대형 원전의 단점을 보완한 SMR 기술이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 그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기대감으로 올랐죠.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요. 올해 원자력 산업의 부활을 알리는 해가 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원전, 이런 종목들 가파른 상승세에 따라가도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미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단기적으로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나 또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묻지마 투자는 언제나 위험하다. 이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기회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은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거든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 메가 트렌드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단순히 원전이라고 하는 어떤 테마에 묶인 기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술력 또 수주 경쟁력 이런 걸 갖춘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SMR이라든지 원전 해체 기술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이런 기업들 아니면 실제 수주 계약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수주 파이프라인은 어떤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도 마찬가지로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요. 주가 조정 심하다. 여러 번 분할로 나눠서 매수하는 전략이 좀 현명할 것 같고요. 고점 매수 위험을 줄이고 그리고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분할 매수잖아요. 원전 산업은 분명 매력적이고 그리고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관심 속에서 항상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하고 또 현명한 투자 전략을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원전 산업의 성장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전 판단합니다. 네. 제 특강이 또 준비됐습니다. 이번에는 7월 20날이 빨간 날 일요일이더라고요. 7월 20날 일요일 저녁 8시에 제 특강이 또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특강 시간이 너무 길어서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줄였습니다. 얼마만큼 줄였냐? 1시간. 그래서 1시간 동안 엑기스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요. 7월 20 일요일 저녁 8시 1시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녹화까지 다 해놓겠죠. 1시간 동안에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 끝나기 5분 전에 종목 추천까지 있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요번 7월 20 일요일 특강 8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많은 것 종목에 대한 뷰라든지 전략 가져가시고 마지막에 종목 추천에 대한 걸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